네, 북한의 동향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북한 공작 기관들이 한국인 테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그런가 하면 북한은 아세안 안보 포럼에서 제5차 핵실험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와 함께 북한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김정은이 또 어떤 꿍꿍이를 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교수님, 이게 10여 개 테러 조직을 동남아시아 쪽에 파견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그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보복 차원이라고는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목적이라고 일단 봐야 될까요? 네, 4월 초에 중국에 있던 식당 종업원 13명이 한국으로 탈북을 했었죠. 네. 그때 김정은이가 그걸 납치라고 판단을 하고 보복을 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현재 정찰총국, 그다음에 국가전 보위부, 그다음에 통전부 산하의 문화교류국 이 세 군데에서 한 10개 정도 납치조가 이제 중국 심양 단동 그리고 캄보디아, 라오스 등 대개 우리 탈북을 돕는 우리 사람들이 활동하는 지역에 주로 이제 파견을 해서 우리 한국인을 납치하려고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 들어 북중 접경 지역에서 우리 국민 4명을 납치했다는 걸로 추정이 됐는데요. 이게 유인 납치였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납치를 하는 건지, 납치를 해서 인질 외교를 벌이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좀 무모해 보이는 느낌인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좀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우리 국민들을 납치를 지시했을 때는 네네. 자기네 국민들을 납치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으로 납치해서 서로 상호 교환하겠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현재는 요 4명을 납치해 갔죠. 김정옥 선교사. 예. 이 양반은 평양 시내에 있는 그 지하 교회에다가 자금과 성경책을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다가 이제 납치를 당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김국기, 최충길, 그다음에 이제 고현철 이렇게 총 4사람인데 이 4사람을 이제 납치를 해서 4사람까지 모자라지 않습니까? 네. 13명 바꾸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계속 납치하려고 현재 북한이 현재 공작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저희 외교부에서는 중국 동남아 제외 공간에 우리 국민들 신변 안전을 좀 강화할 것을 지시를 했는데요. 이제 여름철이기도 하고 휴가철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 북한 테러 조직들이 접근을 할 텐데 만약에 납치를 목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또 할 것이고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되게 이제 관광객 같으면 접근을 해서 여기 어디 가봤냐? 여기 가이드처럼 해서 여기 100m만 가면은 굉장히 멋있는 장소가 있는데 자기 따라와라.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유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골동품을 이제 북한에서 나와 있는 골동품을 사게 되면 굉장히 가치가 높거든요. 예. 그래서 골동품을 이제 자기가 소개를 하겠다라고 해서 유인 납치했는데 최충기 씨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골동품을 사러 국경을 넘었다가 바로 이제 납치가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탈북자이냐 하면서 전화를 해서 내가 탈북자인데 목사님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해서 목사나 선교사 이런 분한테 자기를 이제 보호해달라라고 요청해서 나가 보면은 바로 납치가 되는데, 이런 케이스는 바로 지난번에 조선정 목사인 한모 목사가 보이부 요원 3명한테 전화를 받고 나갔다가 바로 암살을 당했죠. 피살을 당했죠. 네, 피살 당한 예. 그런 케이스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미인계도 있습니다. 미인계 예쁜 여자가 이렇게 추파를 던지면서 이렇게 술 같이 먹자라고 해서 이제 납치를 일반 납치할 여행객들을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으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그럼요. 이런 경우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여행 자제를 요청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한강을 이용해서 대남 전단을 살포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런 적이 처음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강을 이용해서 대남 전단 살포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방식을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1년 중에 한 10달 정도는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북한이 기구를 통해서 우리 남한 쪽에 깊숙이 이렇게 전단을 뿌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 여름철에는 남동풍이 불기 때문에 현재 북한이 기구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대남 전단을 보내기 위해서 한강을 통해서 한강에다가 비닐봉지에 전단을 넣어서 김포 북쪽에서 우리 남쪽으로 이렇게 전단을 이제 라면 봉지만큼 네. 크기가 라면 봉지만한데 거기다가 한 수백 장의 전단을 넣어서 띄워 보냈는데
사실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게 뭐 통할까요? 아까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국민들이 그걸 본다고 해서 현혹된다고는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거를 이제 북한에 보냈을 때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생활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우리한테 그게 넘어왔을 때 현혹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은 대남 전달을 보내라는 지시받은 부서 입장에서는 확인해야 내가 되니까. 확인해야 되고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하는데 사실 그건 누가 보겠습니까? 나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에 북한이 난수 방송을 재개했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난수 방송이 16년 동안 중단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난수 방송이 무엇이고 또 최근에 북한이 이 난수 방송을 다시 꺼내든 의도는 무엇인지 알려주시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라디오를 쓰다 보면은 밤 12시쯤 해서 네. 이상한 그 숫자를 북한에서 읽어주다가 마지막에 여기는 평양입니다라는 걸 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그게 2000년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네. 그게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새로 난수 방송이 시작됐는데 예. 그 저희는 일단 어떻게 하냐면 그 숫자를 불러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간첩을 우리나라에 파견할 때 간첩을 보내는 그 공작원 조정관하고 바로 그 간첩하고 둘이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데 불러준 그 숫자에다가 다시 5자리 숫자를 더하거나 빼서 나오는 숫자를 문자로 바꿉니다. 그럼 문장이 됩니다. 그렇죠? 문장이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 이렇게 쭉 불러줬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숫자마다 해당되는 문자가 있나 보죠? 그러니까 더하고 빼서 29 같으면은 가가 된다든가 해서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문장을 만드는데 예. 그거는 어떤 그 슈퍼컴퓨터로도 해독이 안 됩니다. 네. 해독이 거의 안 됩니다. 근데 그다음에 난수가 네. 매일 바뀝니다. 그러니까 난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오늘을 첫 번째 그 다음을 두 번째 걸 쓰고 해서 네.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해독이 안 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지금은 이제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또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주로 이제 인터넷인가 카톡도 예. 쓰고 그다음에 스테가노그래피라 해가지고 동영상 중에 들어가 있는 그 어떤 점이라든가 사진 이런데 이걸 갖다가 디지털로해서 그 숫자로 바꾸면 그걸 이제 숫자로 바뀌면 그게 전부 다 문장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16년 동안 하다가 갑자기 시작한 이유는 네. 지금 현재 국내에서 옛날식 간첩, 현재 잠자고 있는 옛날식 간첩이 현재 고정갑들이 쉬고 있는 간첩들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사드 배치 반대 데모라든가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그런 최근에 그 대북 제재에 반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남남 갈등을 좀 유발시키기 네. 위해서 이제 네. 잠자고 있던 간첩들을 좀 깨운다는 거군요.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말입니다. 좀 의심스러운 것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른 네. 수단을 통해서 지령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지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그 공안기관이 난수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해독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다른 아무래도 신경이 분산되고 노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시설을 이렇게 다른 데 돌리기 위한 그런 유인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 정보국의 어떤 시선 분산을 위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방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좀 그 중요한 인물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인물 동향이 포착이 됐는데 북한이 이제 대남 문화교류국 지도부의 남파 공작원 출신인 윤동철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인물이에요? 윤동철이라는 인물이. 윤동철은 서울에 왔다가 복귀를 했던 그 사람인데 예. 김정일 정치군사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김정일 정치군사대학 출신 그 간첩들이 체포돼 가지고 이제 전향을 해서 현재 윤동철이가 옛날 자기 동창이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서울에 한번 왔다 갔다가 나한테 자랑했다. 그런 얘기를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윤동철이가 이제 서울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을 이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한 것이고. 네네. 그다음에 왜 그럼 윤동철을 갖다가 문화교류국 국장으로 임명을 했느냐? 이게 난수 방송하고도 뭐 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좀 많고 예. 과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서울이나 우리 대한민국에 부식했던 간첩들이 현재 잠자고 있는데 네. 자기가 이제 이 국장이 됨으로써 그 간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워가지고 다시 활동을 지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최근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안보 포럼에서 북한이 또 핵실험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핵실험은 미국의 태도에 달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핵을 무기로 해서 미국과의 대화를 해보겠다 이런 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북한이 핵으로 이제 무장을 해서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을 압박을 해서 미군 철수를 시킨다든가 네. 그게 아니면
그걸 이제 무기로 해서 미국하고 협상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그다음에 미국을 이제 몰아낸다는 그런 기본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북한이 뭐 무수탄 미사일도 쏘고 SLBM도 쏘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그 미국과의 그 대화의 창구, 주한미군 철수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봐야 되는데 현재 미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그 핵무장을 그 용인할 수 없다는 경제 입장이기 때문에 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한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미국은 대화할 의사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데 굉장히 그 단호하게 또 그 핵실험을 위협하는 핵실험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태도에 달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존 케리 미국 그 국무부 장관은 리용호를 본체 완치 외면을 한 상태고, 그러니까 미국은 들어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한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오히려 더 북미 관계가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강대국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장력을 강화하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힘이 생기면 언젠가는 미국 정부가 북한하고 협상하는 게 더 싸게 먹힌다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북한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미국이 현재 그 요격 미사일 체제를 그 계속 증강시켜 가지고 돈을 쏟아붓는 것보다는 네. 북한하고 협상을 해서 북한을 적국이 아니고 우방국으로 이제 비적성 국가로 만들 수 있다고만 생각하면은 미국도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끊임없이 미국을 그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미 수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쓸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셨군요. 예. 네, 저희가 앞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네. 김정은이 집권 5년 동안 탄도미사일을 무려 31발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약 1,1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민생은 전혀 돌보지 않고 이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 돈 다 어디서 났을까요? 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한 국가가 가진 그 재원이라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예. 지하 자원도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북한의 GDP가 연간 한 300억 불에서 350억 불 되거든요. 그러면 그 1,100억 불이라 봤자 5년 동안 1,100억 불이라 봤자 1억 불밖에 1,100억 원이라 봤자 1억 불밖에 더 됩니까? 그 정도 얼마 쓸 수가 있는데 현재 북한이 노동 미사일, 스커드 미사일, 무수탄 미사일, SLBM을 쏜 것만 가지고 1,100억이라고 그랬는데 더 되겠죠. 훨씬 더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예, 예.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한 발에 2억 불에서 3억 불 든다고 김정일이가 직접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정은 등장 이후에 3번 쐈습니다. 그럼 그것만 해도 6억 불에서 9억 불이 되기 때문에 합치면은 뭐 1,100억 불하고 합치면은 한 1조 원 정도를 미사일 발사에 썼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끝으로 오늘 정전 협정 기념일인데요. 북한이 뭐 전승절이라고 하고 있는 날인데 여길 전후로 해서 이제 어떤 핵도발을 감행하지 않겠냐, 핵실험 도발을 감행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나왔지만 아직까지 특이한 동향은 좀 포착되지 않고 있는데 일단 뭐 사드와 남중국해 문제 같은 것들로 이제 중국과 어느 정도 좀 전략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친밀한 모습을 좀 이제 아시아안보협력 회의에서도 좀 보인 모습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뭐 크게 손해 볼 거 없다는 입장일 것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행보가 좀 어떻게 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북한은 끊임없이 중국을 유엔 제재에서 이게 떼내 가지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중국은 북한을 핵폭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 만약에 북한을 핵폭으로 인정하게 되면은 한국과 일본, 대만이 핵무장을 하게 되고 특히 대만이 핵무장하게 되면은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예. 대만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무력 통일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해서라도 북한의 그 비핵화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라오스에서 중국하고 북한이 나름대로 그래도 친밀감을 보이면서 너무 티나게 그렇게 티나게 하는 것은 보이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연출이라 봐야 될 것이고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현재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 개선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연출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현재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또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사드 배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이거 유엔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그러면 북한의 뭐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한다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5차 핵실험은 조금 당장에는 좀 요원하지 않을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5차 핵실험은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벌써 북한이 수소폭탄 시험을 했다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수소폭탄이 아니라 하더라도 증폭 핵분열탄이라고 우리 평가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증폭 핵분열탄이나 수소폭탄이나 기술이 거기가 거기입니다. 거의 왔다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적인 면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뭐가 급박할- 좀 더 발전하지 않았던 네, 이상. 급박한 건 없는데 자꾸 이제 핵실험을 이제 하는 것은 하려고 이제 공갈 협박을 하는 것은 네. 미국을 돌려세워 가지고 미국과 협상의 수단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중대 김정봉 석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